지방선거 관련해서 아까 이제 조털치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 추미애 의원이 왜 저러냐 제가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추미애 의원이 사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의 원로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인데 법사위원장인데 지금 정부안을 옹호를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이게 정부안을 앞장서서 까고 있고, 보안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까지 뭐 폐지를 해라, 뭐 심지어는 뭐 보안수사 요청권, 별 희한한 말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고, 당장 뭐 지금 정부안이 시행이 되면은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갈 것처럼 앞장서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털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야. 근데 추미애 제가 볼 때는 의원이 왜 이러는가? 이건 지방선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은 추미애 의원이 욕심에 눈이 뒤집힌 상황이다. 욕심에 눈이 뒤집혀서 절대 가면 안 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대선 때 대선 후보 경선 끝나고 추미애 의원이 3위를 했죠. 3위를 하고 이재명 캠프가 만들어졌을 때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셔가지고 이낙연하고 다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하셨고 그 잼잼 자봉단이라는 그 선거 뭐 지원 팀을 만들어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높게 평가를 하고, 추미애 의원이 또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님을 응원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치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추미애 의원이 친문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은 뭐 과거에 친문이었다가 지금 친명이 된 이런 이제 정치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추미애 의원도 이제 70대에 접어드셨잖아요. 어찌 보면은 이제 정치 인생을 마무리 잘 정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연배가 되셨기 때문에 무슨 욕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국회의장 경선 때도 저는 뭐 추미애 나쁘지 않다. 뭐 그렇다고 의원식도 나쁜 건 아닌데 뭐 추미애 의원이 그동안 고생한 게 있으니까 뭐 국회의장 한번 하는 거 나쁘지 않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응원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이런 입장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 때부터 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드는 느낌은. 그러니까 이제 노욕이죠, 노욕. 지금 여자 박지원이다? 뭐 거의 이렇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 뭔가 욕심이 좀 과해지고 있는 이런 양상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지금 분위기는 뭐 조정식 의원 쪽으로 많이 기우는 분위기잖아요. 아직 뭐 여론은 그렇지 않지만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조정식 의장을 선호할 거예요. 박지원 의원이 뭐 꿈을 꾸고는 있지만은 실제 의원 투표를 해보면은 뭐 조정식 의원 쪽으로 무게추가 많이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또 친명 좌장이고 친명이기도 하면서 또 이해찬계를 또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친명과 386에 동시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조정식 의원은. 그러니까 대단히 폭이 넓은 거죠. 그래서 인지도 면에서는 좀 떨어져서 당원 투표에서는 뭐 다소 득표력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국은 뭐 국회의장은 의원들이 80%가 반영이 되니까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에 지금 재도전을 해봐야
국회의장이 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올해 작년 여름쯤에 이제 경기도지사에 한번 도전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여기부터가 노역이라고 봐요. 여기부터가 노역이다. 과연 70대를 넘어선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에 도전을 하는 게 당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일인가? 국민들은 모르겠는데 과연 당에 도움이 될 일일까요? 현직 지금 도지사도 추미애 의원보다 그 어린 분이 하고 있고 대통령도 추미애 의원보다 어린 분이 하고 있는데 과연 70대 뭐 70대라고 해서 도지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은 뭐 민주당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추미애가 아니면은 경기도지사 할 사람이 뭐 전혀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사실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게 이제 추미애 의원이 하실 일 아닌가.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정치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는 게 저는 추미애 의원이 가야 될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무리를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예요. 무리를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오게 되지. 그래서 지금 이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저는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 이게 순수하게 보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푸르디르님, 문조털레강 뉘앙스가 좋은데 추는 어디다 붙어야 되나요? 문조털레 강추? 이러면 되겠네요, 그죠? 강추, 문조털레 강추. 그냥 조털추. 예. 지금 레하고는 조금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문조털레라고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청래는 좀 자기 길을 가는 분가를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강해서 문조털하고 청래당하고는 제가 좀 요즘에 구분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문조털래는 정청래가 지금 머슴 생활 버리고 분가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정청래는 이제 청래당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조털 추지 정확히 보면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문이 뭐 앞장서서 하는 건 아니니까 조털추 조털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조털추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자꾸 무리수를 두고 이러면 이럴수록 민주당 지지자들이 물론 뭐 털레반들이야 추미애 의원을 지지할런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친명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 지지 안 해요. 이철우님, 임세은 씨 공천 탈락했을 때 조정식 미워했는데 임세은 씨 이제 조정식 씨 의장 후 은퇴 기대하겠네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꾸 무리수를 두면서 저는 친명 지지자들하고 완전히 등을 돌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다. 이런 거고. 저부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나오는 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요런 정도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추미애 의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정청래와 유사한 경우가 될 수 있다. 다음에 또 대선 나온다고 또 설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가 그동안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보여준 모습 때문에 저같이 친명 성향이 강한 유튜버나 당원들은 더 이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봉욱이나 그 추미애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봉욱이나 정성호 장관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추미애 의원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뭐 일말의 어떤 호감이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추미애는 안 된다. 확실히 바꿔야 된다. 누구로 바꿀 것이냐? 한준호로 바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빌드업을 한 겁니다. 길게 빌드업을 한 거예요. 추미애는 안 된다.
대안은 한준호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의 사인이 나왔어요. 이재명 감사패 1호 한준호에게 보댄 까닭은 시점이 절묘해. 제가 사인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식으로건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정치 천재잖아요. 정원호를 SNS 한 줄로 일약 서울시장 후보 1위를 만들었던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세요. 때가 되면 사인은 온다. 때가 되면 시그널은 나온다.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나오게 된다. 한준호 의원이 의원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감사패, 이게 중요하죠. 뭐 감사패야 받을 수도 있는데 1호 감사패를 받았다라는 거,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낙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낙하산인 거예요. 낙하산. 한준호는 공수부대예요. 이재명이 경기도에 떨어뜨리는 공수부대다. 이 정도면 거의 낙하산 후보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준호 의원이 자랑스럽게 이재명 정부 감사패 1호를 이렇게 들고, 저 사인 받았어요. 저 시그널 받았어요. 저 이마에 대통령님이 점 찍어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추미애 의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판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판 뒤집어졌어요. 자, 그래서 한준호 의원이 왜 감사패를 받았는지, 한준호가 감사패를 받은 그 이유를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준호입니다. 이번 볼리비아 특사 잘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외빈들, 각국 대통령, 그리고 저희 같은 특사 이제 입장을 하는 장면인데, 저도 처음 내릴 때는 이렇게 의장 행렬이 많을 줄 몰랐는데 굉장히 좀 살짝 당황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지나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안쪽에도 의장 행렬이 굉장히 길게 있었어요. 한복 정장입니다. 현장에서 라라 부통령도 제 의상을 보고 굉장히 관심 많아하셨고, 그리고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도 옷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보이셨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남미적이잖아요. 한국에서 여기 써놓은 걸 봤을 때 17,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직항이 없습니다. 갈 때는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다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새벽에 나와서 아침 6시 30분 비행기로 콜롬비아를 들어가서 콜롬비아에서 9시간 정도 대기를 했다가 다시 이제 볼리비아 행정수행 라파즈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데만 이틀 정도 걸렸고요. 도착한 날 바로 일정을 시작을 해서 사실은 거의 이틀 정도를 잠을 못 자고 일정을 소화를 했고, 돌아올 때는 반대로 페루 그리고 LA를 거쳐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틀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새벽 2시 한 반쯤 도착을 해서 8시부터 일정을 진행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거는 라라 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할애를 할까 싶었는데, 볼리비아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ODA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국가이기도 해서 지원 사업, 그리고 투자 사업, 그리고 향후 대한민국과의 관계 정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45분 이상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중요한 분들만 모여 계신 곳에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저를 또 앉혀서 그곳에서 이제 취임식을 보고, 취임식 끝나고 나서는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과 별도의 면담과 대통령 친서 전달,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날은 우유니라는 곳에 가서, 여기가 리튬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인데 여기에 매년 12,000명의 한국인 관광객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유니시 관계자들 만나서 국민들 안전 문제, 그리고 자원 개발 문제 등을 좀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분은 로드리고 파스라고 하는 대통령이고 올해 58입니다. 원래 아버지도 대통령을 지냈고 삼촌도 대통령을 지낸 명문가 집안이에요. 그러면서도 중도를 아우르는 중도 우파, 이쪽을 지향을 하면서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번에 이제 당선이 돼서 사실상 20년의 좌파 사회주의 정권이 끝나고 이번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이 새로운 정권을 창출을 해낸
거죠. 로드리고 파스 대통령의 파트너였던 라라 부통령은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의 개혁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굉장히 불법적인 행태들을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쫓겨난 인물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틱톡을 통해서 이런 활동들을 이어오면서 대중들에게 굉장히 유명해진 틱토커입니다. 그 인기와 로드리고 파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4위부터 시작해서 경선을 뚫고 결국에는 정권을 창출해낸 사람이라 두 분을 먼저 뵙고 그리고 이제 상하원 의원들과 같이 인사도 좀 나누고 당시 특사로 왔던 각국의 정상들과도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볼리비아의 수도가 3,800고지에 있습니다. 3,800m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리산이 1,800m고요. 백두산이 한 2,700m 정도 됩니다. 높다고 하는 콜롬비아가 한 2,800m 정도 되는데 거기부터 1,000m 더 위에 수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에서 장기가 다 약간 부어오르고 손발도 좀 저려오고 작은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좀 헐떡거려서 흔히 말하는 고산병에 좀 시달려서 고압축된 산소 호흡기를 20분 내외에서 항상 좀 들여 마셔줘야 그래야 조금 이제 고산병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지금 이제 자기 전에 전날 했던 것들 정리하면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일단 볼리비아가 워낙 고산지대라서 이 고산병 약을 꼭 좀 처방받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휴대용 산소호흡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내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이 두 가지를 꼭 필수적으로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 네. 이번 특사를 다녀온 일정이 다른 특사들과 다르게 대통령 취임식이라 그런지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볼리비아가 정권이 바뀌었고 우리 정부하고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대통령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의정활동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호TV가 8만을 이제 막 넘어섰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볼리비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한준호 의원의 직접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이제 하면서 자료 영상을 이렇게 틀어주고 그걸 이제 해설을 해드리고 이런 형식으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가 자료 영상을 틀면요. 희한하게 동접자가 빠져나가요. 그 잠깐 사이에. 뭐, 길어야 한 2, 3분 정도. 뭐, 많이 길면은 이제 한 5분 정도. 요 정도 이제 영상을 틀어드리는데, 대통령님 영상을 틀어드려도, 여기 다 이재명 대통령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대통령님 영상을 틀어드려도 영상이 나가는 동안은 조금씩 동접자가 빠져요. 예, 동접자가 빠집니다. 근데 오늘 지금 제가 한준호 의원 영상을 틀어드리고 이렇게 쭉 보니까 동접자가 올라갔어.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영상 자료를 듣는데 동접자가 이제 그 사이에도 빠져나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한준호 의원 영상을 트는 동안에는 동접자가 오히려 올라갔다가 영상이 끝나니까 지금 빠졌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만 봐도 한준호의 경쟁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시청자들이 빠지질 않아요.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그냥 시선을 그냥 강탈을 해버립니다. 이런 시선 도둑놈, 예, 한준호. 여성들의 시선을 강탈하는 시선 강탈자 한준호. 이게 그냥 확실한 카드 아닙니까, 여러분? 예? 사실 뭐 미안한 얘기지만 추미애 의원과 한준호 의원을 비교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을 경기지사 후보로 내보내는 게 민주당의 미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뭐 길게 생각 안 해봐도 답이 나온 거죠. 네? 후르니르님, 최평님보다 잘생겼다. 아인기요. 네. 제가 한준호 의원하고 비교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영광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럼 뭐 사실상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비주얼 투톱? 여의도에 한준호가 있다면 유튜브엔 최한욱이 있다. 그 비주얼 투톱 아닙니까? 닦아놓고. 예. 진보 유튜브 중에 사실 뭐 비주얼 면에서 저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에서는 한준호가 비주얼 원톱. 예. 그리고 진보 유튜브 중에서는 제가 원톱. 아니 맞잖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무슨 깔때기 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진보 유튜버 중에 누가 저보다 잘생겼습니까?
나이가 이제 50에서 60을 넘어가고 있지만은 60줄로 가고 있지만은 현재 한 명만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게 저 혼자 깔때기 되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좀 객관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잖아. 지금 없는 게 사실이잖아. 없는 게 사실이지. 예, 아무튼 뭐 대통령께서 한준호 의원에게 큰 또 힘이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사인을 받고도 우리가 정원호가 좆바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오고 했는데 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서울시장 사실상 후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준호 의원이 아직은 이제 그 3위를 달리고 있어요.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봅시다. 대통령의 어떤 그 사인도 받은 상황이니까 이번에 확실히 뒤집어서 모해님 옷 잘 입는 건 인정. 아니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되니까 옷이 받치는 거지. 그지?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얼굴이 천사여야 옷이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굴이 영 아니야. 뭐 얼굴이 마동석인데 옷 잘 입는다고 이런 뭐 젠틀한 모습이 나오겠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더 해봐야 욕만 먹을 것 같고. 오늘 여론조사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광주 전남 특별시장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김용범 실장이 1위더라고요. 아마 출마 선언을 하면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뭐 거의 뭐 유력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세팅했던 그 시나리오가 거의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지방선거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